할머니, 왜 우리 엄마 힘들게 해요? 12살 손주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다시 할머니 좋아할게요. 손주는 차갑게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냉장고 안에 숨겨진 며느리가 손을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진우는 시댁에서 받아온 반찬 7통을 냉장고 맨 위 칸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장조림, 깍두기, 된장, 고추장이 투명한 통 안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그는 통들을 일렬로 정렬한 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냉장고 안반찬통 배치를 기록하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진우는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어머니가 또 한가득 싸주셨네. 서영이 부엌 문 앞에 서서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진우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7통이나. 서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더니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그날 오후 진우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져 퇴근 시간이 1시간 넘게 밀렸어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서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늦었네. 회의 길었어? 팀장이 자꾸 수정하래서. 진우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진우는 멈췄죠. 아침에 정렬해둔 반찬통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맨 위 칸은 텅 비어 있었어요. 다른 반찬들은 그대로인데 시댁에서 가져온 통만 없었습니다. 여보, 반찬은? 진우가 냉장고 문을 연 채로 물었습니다. 서영이 국자로 국을 떠서 그릇에 담으며 대답했어요. 냉장고 정리 좀 했어. 어머니 주신 반찬들 말이야. 응, 정리했어. 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진우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싱크대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배수구 주변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죠. 방금 뭔가를 씻은 흔적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엔 아직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진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반찬통 7개가 한꺼번에 사라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 몇 달간 어머니가 반찬을 주실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죠. 그때마다 서영은 냉장고를 정리했다고만 말했습니다. 맛있어?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는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어. 다행이다. 식사를 마친 뒤 진우는 쓰레기통을 확인했어요. 종량 재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시댁 라벨이 붙은 포장재가 보였습니다. 기름종이와 함께 눌려 있었어요. 반찬통을 하나하나 들춰보니 내용물이 그대로 담긴 채로 버려져 있었죠. 뚜껑조차 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다시 묶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달력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주신 날짜를 표시하기 시작했죠. 지난 석 달간의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각 날짜 옆에 빨간 펜으로 반찬이 사라진 날을 적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주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냉장고에서 사라졌어요.
진우는 수첩에 반찬 폐기 기록이라는 제목을 적고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취향 문제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부엌 CCTV 앱을 실행했죠. 몇 달 전 집을 비운 사이 도난 사고가 있어서 설치해둔 카메라였습니다. 녹화 파일을 오늘 오후 시간대로 되감았어요. 화면 속에서 서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맨 위 칸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영의 손이 반찬통을 향해 뻗었다가 공중에서 멈칫했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던 서영이 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조리대 위에 7개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종량 재봉틀을 꺼내 반찬통을 하나씩 밀어 넣었죠. 뚜껑을 열어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서영의 표정을 확대했어요. 굳어있는 얼굴, 꽉 담은 입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죠. 서영이 봉투를 묶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뜨거운 물을 배수구에 흘려보냈어요. 주변을 깨끗이 닦아낸 뒤 행주를 빨아 걸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는 과정이 매끄러웠어요. 마치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능숙했죠. 진우는 영상을 캡처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아침에 찍어둔 반찬통 배치 사진과 지금 텅 빈 냉장고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시댁에서 가져온 통만 선택적으로 사라졌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진우는 다시 수첩을 펼쳐 오늘 확인한 내용을 추가로 기록했어요. 서영의 손 떨림, 반찬통을 확인하지 않고 버린 점, 흔적 제거 과정까지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죠. 서영의 행동은 단순한 기피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상부장 안쪽을 살펴보니 각도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존 CCTV로는 냉장고와 쓰레기통, 조리대를 동시에 담기 어려웠죠. 진우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 전자상가에 들렀습니다. 소형 CCTV를 하나 더 구입했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돌아와 상부장 안쪽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냉장고 전체와 쓰레기통, 싱크대까지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각도를 조정했죠. 휴대폰으로 실시간 화면을 확인하니 부엌 전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진우는 회사로 돌아가 오후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주말에 집에 좀 들러라. 김장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가야지. 네, 어머니. 토요일에 갈게요. 그래, 아침에 와. 점심 먹고 가고.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반찬을 받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토요일 아침 진우와 서영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김장김치 외에도 여러 반찬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것들 다 가져가. 너희 둘이 뭘 해먹겠어? 어머니,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먹어야지. 집에 가서 잘 먹어.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다시 반찬통들을 냉장고 맨 위 칸에 정렬했습니다. 이번엔 9통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영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진우는 서영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오후 진우는 회사에서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움직임 감지 알림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회의실로 나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서영이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손이 반찬통 하나를 집었습니다. 통 바닥에 라벨을 확인하더니 조리대 위에 내려놓았죠. 같은 방식으로 9개를 모두 꺼냈습니다. 종량 재봉투를 펼쳐 반찬통을 하나씩 넣었어요. 뚜껑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어요. 서영이 봉투를 묶고 싱크대를 정리하는 모습까지 모두 녹화됐습니다. 그는 영상을 저장하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영은 시댁 반찬만 골라서 버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손도 대지 않은 채로요. 진우는 일주일 동안 서영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서영은 반찬통을 집어들 때마다 먼저 통의 바닥을 기울여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시댁 라벨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거였죠. 진우는 이 행동을 수첩에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라벨 확인 후 조리대 위에 놓는 동작, 그 과정에서 보이는 손의 떨림까지 세세하게 적었어요. 화요일 오후 CCTV 화면 속에서 서영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 6개가 맨 윗칸에 놓여 있었어요. 서영은 첫 번째 통을 집어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라벨이 없었어요. 서영이 그 통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두 번째 통을 꺼냈어요. 이번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망설임 없이 조리대 위에 내려놓았죠.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통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라벨이 있는 통 4개가 조리대에 모였어요. 라벨이 없는 2개는 냉장고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종량 재봉투를 꺼내 라벨이 있는 통만 담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다시 열어 남은 2통을 원래 위치로 정렬했습니다. 간격까지 맞춰가며 가지런히 놓았어요. 진우는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서영의 손동작을 확대했습니다. 라벨이 있는 통을 만질 때와 없는 통을 만질 때가 확연히 달랐어요. 라벨이 있는 통을 집을 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라벨이 없는 통은 부드럽게 다뤘죠. 진우는 이 차이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라벨 유무에 따른 태도 변화, 의도적 선택. 그는 펜을 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뒤 진우는 서영이 반찬을 버리는 시각을 분석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15분, 화요일 오후 2시 5분, 수요일 오후 2시 20분, 목요일 오후 1시 55분이었어요. 모두 오후 2시 전후였습니다. 진우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죠. 서영은 진우가 집에 없을 때만 반찬을 버렸습니다. 그는 수첩에 시간대를 표로 정리했어요. 폐기 시각 옆에는 진우의 근무 시간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완벽하게 겹쳤어요. 금요일 오후 진우는 CCTV 화면에서 서영이 반찬을 버린 뒤 싱크대로 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영이 싱크대 및 수납장을 열었어요. 필터를 꺼내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 덮개를 드러내 안쪽을 닦아냈어요. 수도꼭지를 틀어 뜨거운 물을 한참 동안 흘려보냈습니다. 주변 조리대를 행주로 깨끗이 닦았어요. 스테인리스 표면이 반짝일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진우는 영상을 되돌려 다시 봤어요. 서영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싱크대 필터 교체, 배수구 청소, 조리대 정리, 흔적 제거 루틴. 진우는 수첩에 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지난 영상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서영이 반찬을 버릴 때 한 번도 냄새를 맡거나 맛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뚜껑조차 열지 않았어요. 상했는지 맛이 이상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라벨만 보고 바로 버렸어요. 진우는 이 점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음식을 버리려면 보통 상태를 확인하지 않나요? 냄새라도 맡아보고 색깔이라도 살펴보는 게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서영은 그런 과정을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라벨이 전부였어요. 진우는 패턴표를 만들었습니다. 날짜별로 반찬통 개수와 폐기 시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영의 행동 특징을 적었습니다. 표를 보니 또 다른 패턴이 보였어요. 반찬통이 줄어드는 속도와 서영의 폐기 행동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시댁에서 반찬을 받아온 다음 날 서영은 어김없이 오후 2시쯤 반찬을 버렸어요. 그 속도가 정확했습니다.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이 일치율을 기록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진우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영이 반찬을 버린 날 오후 마트에 다녀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새로 산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진우는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시금치, 멸치, 콩, 고추장, 된장이 적혀 있었어요. 시댁에서 받아온 반찬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서영이 버린 반찬을 대체할 재료를 산 거였죠. 진우는 지난 영수증들을 뒤졌습니다. 지난달, 지지난달 영수증에도 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반찬을 버린 날이면 꼭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종류의 재료를 샀어요. 진우는 수첩에 새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대체 음식 준비 패턴, 폐기 후 즉시 구매.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영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시댁 반찬이 싫으면 먹지 않으면 그만인데 왜 굳이 같은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까요? 진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지금 서영에게 물어볼 순 없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어요. 조금만 더 관찰하자. 이유가 있을 거야. 진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진우는 퇴근 전 화장실에서 CCTV를 확인했어요. 서영이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꺼내 라벨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화면을 끄지 않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서영이 라벨이 있는 통 5개를 조리대에 놓았어요. 종량 재봉투를 꺼내 통을 담았습니다. 봉투를 묶고 싱크대를 정리했어요. 모든 과정이 10분 안에 끝났습니다. 진우는 영상을 저장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 진우는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서영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응, 오늘 일 별로 없어서. 진우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댁 반찬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서영이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이었어요. 시댁에서 받아온 것과 똑같은 종류였습니다. 진우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서영의 행동으로 가득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진우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종량 재봉투를 쓰레기장에 버리려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서영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서영이 봉투 2개를 들고 쓰레기장 구석으로 향했어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쪽이었습니다. 진우는 멈춰 섰어요. 서영이 봉투를 구석에 놓고 다른 쓰레기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진우는 서영이 들어간 뒤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구석에 놓인 봉투를 확인했어요. 시댁 라벨이 붙은 반찬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원래 자리에 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CCTV 각도 회피, 의도적 은폐. 진우는 서재에 들어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어요.
서영의 행동은 단순한 기피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피하려는 게 있었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다른 쓰레기로 덮어 감추려 했어요. 이건 무의식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행동이었어요.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지금까지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반찬통 배치 사진, CCTV 캡처 화면, 영수증 사진, 쓰레기 사진까지 모두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서영은 시댁 반찬만 골라버리고 같은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고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이유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행동은 분명 뭔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진우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반응 행동. 원인 파악 필요.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반찬통 자체를 분석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통 안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라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진우는 다음에 시댁에서 반찬을 받아오면 통 하나를 몰래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살펴보고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통 구조까지 확인할 생각이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진우는 CCTV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서영이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하나 꺼내 바닥을 봤어요. 라벨이 있었습니다. 서영의 손이 떨렸어요. 통을 조리대에 내려놓고 다른 통을 꺼냈습니다. 같은 동작이 반복됐어요. 진우는 화면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봤습니다. 서영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부엌을 나갔어요. 진우는 영상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이 패턴은 계속될 겁니다. 진우가 개입하지 않는 한서영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할 거예요. 화요일 오후 2시 진우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부엌 CCTV가 움직임을 감지한 거였어요. 진우는 회의 중이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해 개인 칸에 들어가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현관 쪽 카메라에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영이 아니었어요. 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는 집 열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신 걸까요?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맨 위 칸에 놓인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휘저으며 양을 가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어요. 진우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수첩에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숫자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번째 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두 번째 통을 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내용물을 확인하고 수첩에 기록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통까지 모두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멈추지 않고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통을 확인한 뒤 가방에서 하얀 종이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 반찬통 안에 하나씩 끼워 넣었어요. 멸치볶음통에 한 장, 시금치나물통에 한 장, 장조림통에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를 넣은 뒤 뚜껑을 다시 닫았어요. 시어머니는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위치가 아니었어요. 통의 간격을 조금씩 벌리고 배치 순서를 바꿨습니다. 몇 센티미터씩 미세하게 움직이며 위치를 조정했어요. 마치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배치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어 나갔어요. 집 안에 들어온 지 15분 만이었습니다. 진우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통에 종이를 넣는 장면을 일시정지하고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어요. 종이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여러 번 접힌 자국이 있었어요. 새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사용한 종이였어요. 진우는 영상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 뒤 진우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아까와 다르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진우는 첫 번째 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멸치볶음 사이에 하얀 종이가 반쯤 보였어요.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쳐 내용을 확인했어요. 멸치볶음 양 줄어듦.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 필요. 진우는 종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두 번째 통을 열었어요. 시금치 나물 사이에도 종이가 있었습니다. 시금치 색깔 변함. 보관 방법 잘못됨. 지적 필요. 세 번째 통에도 종이가 있었어요. 반찬통 배치 바뀜. 정리 방식 변경 금지. 원래대로 두어야 함. 진우는 모든 종이를 꺼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총 5장이었어요. 각 종이마다 날짜와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종이들을 다시 반찬통에 넣고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몰래 집에 들어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진우는 지난 한 달간의 녹화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월요일 오후 1시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2주 전 금요일 오전 11시에도 들어왔어요. 3주 전 수요일 오후 3시에도 왔습니다. 진우는 날짜를 수첩에 적었어요. 한 달간 총 6번 들어왔습니다. 모두 진우와 서영이 집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매번 냉장고를 확인하고 종이를 넣고 반찬통 위치를 바꿨습니다. 진우는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영의 오래된 수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 2권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결혼 초기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영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반찬이 상했다고 하셨다.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 오늘도 집에 오셔서 냉장고를 확인하셨다. 반찬통 배치가 마음에 안 드신다며 다시 정리하셨다. 쪽지가 또 있었다. 집안 정리를 제대로 하라는 내용이었다. 진우는 수첩을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매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어요. 시어머니의 방문, 지적, 쪽지였습니다. 수첩 뒤쪽에 사진 몇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진우는 사진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반찬통 사이에 끼워진 쪽지 사진이었어요. 종이에 접힌 패턴이 오늘 확인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과 비교했어요. 종이의 크기, 접힌 자국, 글씨체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서영을 통제해 왔어요. 진우는 사진을 모두 촬영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원래 자리에 다시 넣었어요. 저녁 6시 서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서영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서영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서영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장면이 보였어요.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오늘 오후 2시에 들어왔어. 한 달간 6번이나 왔더라.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영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확인하고 종이를 넣는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저 종이 또 넣으신 거야?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냉장고에 가서 확인해봐. 서영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종이가 보였습니다. 서영이 종이를 꺼내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서영이 주저앉았습니다. 진우가 다가가 서영을 일으켜 세웠어요. 결혼 초기에도 이랬지?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전화로 물어보시더니 나중엔 직접 오셔서 확인하셨어. 반찬이 줄었다고, 제대로 안 먹는다고, 집안 정리가 엉망이라고.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첫 명절 때 반찬이 상했다고 하셨어. 내가 제대로 관리 못한다고. 그때부터 계속 확인하러 오셨어. 쪽지도 남기시고. 그래서 반찬을 버린 거야? 진우가 물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찬통만 보면 손이 떨렸어. 저 종이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버리는 게 나았어. 그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지적받을 일도 없으니까. 서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우는 서영을 안아줬어요.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잖아. 말하면 당신이 어머니랑 사이 나빠질까봐. 진우는 서영을 놓아주고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정리하자. 이대로 둘 순 없어. 진우는 CCTV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시간, 체류 시간, 행동 패턴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종이 사진도 날짜 순으로 배치했어요. 결혼 초기 서영이 찍어둔 사진과 오늘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접힌 패턴, 글씨체, 종이 크기가 모두 일치했어요. 진우는 모든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증거야. 어머니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뭘 하셨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 진우가 서영에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서영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걸로 뭘 하려고? 어머니랑 이야기해야지. 이대로 둘 순 없잖아. 직접 말하기 힘들 것 같은데.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럼 상담을 받자. 주민센터에 가족 상담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서 도움받으면 될 것 같아. 상담을 받는다고 어머니가 달라지실까? 모르지. 하지만 우리끼리 해결하는 것보단 나을 거야. 전문가 도움받아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아.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진우는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가족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무단 출입이랑 생활 간섭 문제요. 아, 그러시군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예약해 드릴게요. 당사자분들 모두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서영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10시야.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야 해. 내가 전화할게.
서영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다음 주 화요일에 주민센터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주민센터? 왜? 저희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상담사분이랑 같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상담? 가서 말씀드릴게요. 화요일 10시에요. 알았어. 갈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영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화나신 것 같아.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진우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CCTV 기록, 종이 사진, 무단 출입 시간표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시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진우와 서영은 주민센터 상담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기 전에 상담사와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상담사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상황을 듣고 싶어요.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놓여 있었어요. 진우와 서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어요. 어떤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셨나요? 진우가 준비해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상담사는 화면을 주의 깊게 봤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확인하고 종이를 넣는 과정이 모두 보였습니다. 이게 한 달간 6번 반복됐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 외에 다른 증거도 있으신가요? 서영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기록해둔 내용이 담긴 수첩이었어요. 결혼하고 첫 해부터 계속 일했어요. 쪽지를 남기시고 집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서영이 수첩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수첩을 받아 내용을 확인했어요. 날짜별로 기록된 시어머니의 방문, 지적사항, 쪽지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반복 침투형 통제 패턴이에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반복 침투형이요? 진우가 물었어요.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의 생활 영역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통제하는 패턴이에요. 무단 출입, 물건 검사, 지시문 전달이 반복되는 게 특징이죠. 그럼 오늘 어머니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증거를 순서대로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사실만 전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화내시면 어떡하죠? 제가 중재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를 좀 더 해봅시다. 상담사가 종이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먼저 증거 제시 순서를 정해야 해요. 어떤 걸 먼저 보여주실 건가요? 진우가 생각했습니다. CCTV 영상부터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단 출입이 제일 명확하니까요. 좋아요. 그 다음엔요? 반찬통 사진이랑 쪽지요. 결혼 초기 것부터 최근 것까지 시간 순서대로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경계 설정도 명확히 해야 해요. 어머님께 어떤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실 건가요? 진우와 서영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집 열쇠 반납이요. 그리고 무단 출입 금지요. 생활 간섭도요. 더 이상 집안일에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영이 덧붙였습니다. 상담사가 종이에 적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상담사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해 문장으로 작성했습니다. 진우와 서영은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10시 정각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여기 부른 거야?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오늘은 가족 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하려고 모였습니다. 무슨 정리?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진우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먼저 보세요. 진우는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종이를 넣고 반찬통 위치를 바꾸는 모습이 모두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 달간 6번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없을 때요.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네 집 걱정돼서 확인한 게 잘못이야? 열쇠를 받은 적도 없고 허락도 받지 않으셨잖아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영을 쏘아봤어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 상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자녀가 독립한 가정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건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허락 없이 출입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영이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서영은 결혼 초기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테이블 위에 나열했습니다. 반찬통 사이에 끼워진 쪽지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쪽지를 남기셨어요. 반찬 상태 확인하라는 것, 집안 정리 다시 하라는 것,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것.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며느리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서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반찬통만 봐도 손이 떨렸어요. 또 쪽지가 있을까봐, 또 뭘 잘못했다고 하실까봐. 그래서 차라리 반찬을 버렸어요. 안 보는 게 나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원망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하라니 무슨 소리야?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집 열쇠 돌려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이래?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부부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무단 출입을 멈추시고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나보고 아들 집에 아예 오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초대받았을 때 오시면 되죠. 허락 없이 들어오지만 말아달라는 거예요.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을 내려다봤습니다. CCTV 영상, 사진, 쪽지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열쇠.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열쇠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이제 만족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우가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상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할 거예요. 무단 출입 금지, 생활 간섭 중단, 이 두 가지를 명시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힘주어 쓴 글씨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됐지? 나간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어요. 진우와 서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와 서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진우는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끝났네. 진짜 끝난 걸까? 서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가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끝났어. 이제 어머니는 함부로 못 들어오셔. 진우는 서재로 들어가 USB 2개를 꺼냈습니다. 모든 영상과 사진을 각각 복사해 저장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습니다. 하나는 집에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은행 금고에 맡기기로 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생활을 되찾는 시작이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일주일 뒤 진우의 휴대폰에 형이 보낸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제 단톡방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다들 이거 봤어?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래. 형이 올린 사진을 확인하니 병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확대해 내용을 읽었어요. 혈압, 혈당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둘째 형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우는 결과지를 다시 봤어요. 특별히 심각한 수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치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진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형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간호사한테 진훈이가 주보호자라고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진우가 책임져야지.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영이 옆에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형들한테 건강검진 결과 보내셨대. 그리고 나보고 돌보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나 봐. 또 시작이네. 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어요. 형제 단톡방에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제일 가까이 사니까 당연히 진우가 해야지. 맞아. 우리는 멀리 살잖아. 진우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는 서영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다음 진료 일정 알아? 다음 주 목요일이야. 정기검진. 그때 내가 같이 갈게.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봐야겠어. 다음 주 목요일 진우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검사 결과 괜찮으셨어요. 혈압이 조금 높긴 한데 약 드시면 조절되는 수준입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일상생활 하시는데 문제 없으신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별히 도움 필요하신 건 없어요. 혼자 생활하시는데 지장 없으십니다. 그럼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시죠? 아니요, 전혀요. 정기적으로 약 드시고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진우는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문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소견서 발급해 드릴게요. 의사는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프린터를 작동시켰습니다. 소견서가 출력됐어요. 진우는 소견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료실을 나오며 입을 열었어요. 그런 걸 왜 받아? 형들한테 보여드려야죠. 어머니 건강 상태 정확히 알려드려야 하니까요. 내가 힘들다는데 의사가 뭘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시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의사 소견서를 스캔해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생활 패턴을 분석한 자료를 추가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주 교회에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도 하고 장도 직접 보셨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증거였어요. 진우는 이 자료들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형제 회의가 잡혔습니다. 큰형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진우는 준비한 자료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큰형 집 거실에 형제들이 모여 있었어요.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신데 누가 돌볼 건지 정해야 해. 어머니가 나를 주보호자로 말씀하셨다는 게 사실이야? 진우가 물었습니다. 둘째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간호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건 어머니가 임의로 정하신 거야. 우리가 합의한 적 없어. 진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사 소견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거 봐.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일상생활에 문제 없다고 하셨어. 장기 간병 필요 없대. 형들이 소견서를 돌려보며 읽었습니다. 형이 소견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챙겨드려야 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 모두 나눠서 하자는 거야. 진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일별 분담표였어요. 월요일은 큰형이 병원 동행, 화요일은 둘째 형이 생활 점검, 수요일은 내가 장 봐드리기.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우리 다 일하잖아. 둘째 형이 반박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어요. 나도 일해. 근데 어머니 돌보는 건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잖아. 형들도 아들이야. 형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여기 어머니 생활 패턴 분석한 거야. 매주 교회 가시고 친구 모임도 하시고 장도 직접 보세요. 누가 매일 붙어서 돌봐야 할 상태가 아니야. 진우는 시어머니의 일주일 일정을 정리한 표를 보여줬습니다. 형들은 표를 보며 말이 없었어요. 진우가 다시 분담표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면 누구한테도 부담 안 돼. 일주일에 하루씩만 시간 내면 되니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나도 동의해.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형과 넷째 형도 하나씩 동의했어요. 진우는 분담표를 복사해 형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각자 맡은 요일에 어머니 연락드리고 필요한 거 챙겨드리면 돼.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서영에게 회의 결과를 말했습니다. 형들이 다 동의했어. 요일별로 나눠서 하기로 했어. 다행이다. 또 우리한테만 떠넘길까봐 걱정했어. 서영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노트북을 열어 형제 분담표와 시어머니 일정표를 파일로 정리했어요. 각 형제가 맡은 요일과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형제 단톡방에 올렸어요. 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각자 맡은 요일 꼭 지켜주세요. 다음 주부터 형들은 각자 정해진 요일에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월요일엔 큰형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화요일엔 둘째 형이 집에 들러 생활 점검을 했습니다. 수요일엔 진우가 장을 봐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점차 일정에 적응했습니다. 진우에게만 집중되던 돌봄 부담이 분산됐어요.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진우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가며 챙기니 굳이 진우에게만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 거였어요. 진우는 매주 형제들의 일정을 확인하며 파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누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서영이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서영이 직접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이었어요. 반찬통 사이에 종이는 없었습니다. 서영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반찬 많이 만들었네.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마음 편하게 만들 수 있어. 진우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을 둘러봤어요. 시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단 출입도 없고 지시문도 없고 간섭도 없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진우와 서영만의 공간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 서영이 조리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진우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형제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형들이 각자 어머니를 챙긴 인증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큰형은 병원 대기실 사진을, 둘째 형은 어머니 집 정리 사진을 올렸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시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형제들과 돌봄을 공평하게 나누고 집안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진우는 작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은 요일별로 어머니를 챙겼어요. 월요일은 큰형, 화요일은 둘째 형, 수요일은 진우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시스템은 잘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무단으로 진우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매일 아침 CCTV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서영은 냉장고를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고 반찬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서영이 조리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어머니도 포기하신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진우가 오긴 했지만 그건 장을 봐주러 오는 것뿐이었어요. 10분 정도 얼굴 보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고 진우네 집이 잘 돌아가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찬은 잘 만들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우네 집까지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며느리도 장 보러 나갔을지 모르니까 집 앞까지만 가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진우네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앞에서 아이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어요. 손주였습니다. 학원 가방을 메고 혼자 걷고 있었어요. 민준아,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달려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학원 가니?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피해 옆으로 비켜가려 했어요. 어머니가 민준이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보기 싫어?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2살 아이의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또렷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할머니가 바빠서.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엄마 힘들게 했대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많이 울었대요. 그게 진짜예요? 그건. 할머니, 왜 우리 엄마 힘들게 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한 거였습니다. 왜 할머니가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는 맨날 할머니 반찬 다 버렸어요. 할머니 주신 거 보면 손 떨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민준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학원 가야 돼요. 할머니,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할머니 다시 좋아할게요. 민준이는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왜 우리 엄마 힘들게 해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버렸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왜 버렸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자기 반찬이 싫어서 시어머니 음식을 무시해서 버린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준이 말을 듣고 나니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보면 손이 떨렸다고요. 왜 떨렸을까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몇 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 집에 자주 갔던 일 냉장고를 확인하고 반찬 상태를 점검했던 일 쪽지를 남겼던 일들이 하나씩 기억났어요. 나는 며느리 잘 되라고 한 건데. 어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며느리 집 방문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확인한 내용, 지적한 사항들이 빼곡했어요. 어머니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반찬 양 줄어듦,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음, 냉장고 정리 엉망, 다시 정리해둠, 멸치볶음 색깔 변함, 보관 잘못한 듯. 어머니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게 며느리를 위한 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통제였어요. 며느리가 자기 말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잘못하면 지적하고 고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차갑게 쳐다보던 눈빛, 왜 우리 엄마 힘들게 해요? 라고 물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주가 자기를 싫어하게 됐어요. 며느리를 괴롭힌 대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었어요. 이제 70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통제하고 확인하느라 몇 년을 보냈을까요? 그 시간에 손주랑 놀아주고 아들이랑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며느리 서영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서영의 모습이 기억났어요. 수줍어하면서도 열심히 집안일을 배우려 했던 모습,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을 때
조심스럽게 평가를 기다리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서영은 잘하고 싶어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너무 짜. 다음엔 소금 줄여. 멸치볶음이 눅눅해. 바삭하게 볶아야지. 냉장고 정리가 엉망이네. 내가 다시 해놨어. 칭찬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적만 했어요. 고쳐야 할 점만 말했습니다. 서영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집 안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월요일에 병원에 모시러 왔을 때도 오늘은 안 가겠다고 했어요. 둘째 아들이 화요일에 전화했을 때도 괜찮으니까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생각했어요. 자기가 며느리한테 한 짓들을, 며느리가 느꼈을 고통을, 민준이가 했던 말들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수요일 아침 진우가 장을 봐주러 왔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장 봐왔어요. 그래, 고맙다. 진우는 부엌에 장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야, 서영이는 요즘 어떠니? 진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잘 지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진우는 장 정리를 마치고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진우야, 내가 서영이한테 많이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지난 목요일에 민준이를 만났어. 그 애가 나한테 물었어. 왜 엄마를 힘들게 하냐고.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나는 서영이 잘 되라고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나는 그 애를 힘들게 했어. 손주까지 나를 싫어하게 만들었어.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서영이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아니라 서영이한테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진우를 봤어요. 서영이가 나를 만나줄까? 어머니가 진심이시면 만나줄 거예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준비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서영이한테 말해 놓을게요. 진우는 어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서영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야. 오늘 어머니 만났는데. 진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전화 너머에서 조용히 들었어요. 어머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만나줄 수 있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이 작게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급한 거 아니니까. 전화를 끊고 진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변하실 수 있을까요? 진우는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니 이번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매일 고민했어요. 시어머니를 만나야 할까요? 진우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서영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하실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간섭하려는 걸까요? 토요일 아침 서영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콩자반이었습니다. 예전엔 시댁 반찬통을 보면 손이 떨렸는데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서영은 반찬통을 하나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멸치볶음이 보였어요. 서영이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이제 내 부엌이야. 서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를 만나기로요. 도망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서영은 진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만날게. 정말? 응, 이제 만나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진심이신지 확인하고 싶어. 진우는 서영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내가 어머니한테 연락할게. 진우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서영이가 만나주겠대요. 정말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오후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알았다. 고맙구나. 수요일 오후 3시, 어머니는 진훈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예전엔 항상 반찬을 들고 왔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현관벨을 눌렀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영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진우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서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너한테 한 짓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구나. 나는 네가 잘 됐으면 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나는 너를 통제하고 싶었던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확인하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했어.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가 나한테 물었어. 왜 엄마를 힘들게 하냐고.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손주까지 나를 싫어하게 만들었구나 싶었어. 그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 서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차를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주려는 거였어요. 서영아, 나는 내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어.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집와서 10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만 봤어. 반찬 하나 만들어도 지적받고 집안 정리해도 다시 하라고 하셨어.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한테 똑같이 했어. 내가 당해서 힘들었던 걸 너한테 그대로 했어. 왜 그랬을까?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걸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내가 힘들었으니까 너도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 서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제야 알았어. 나는 너를 내 딸처럼 대했어야 했는데 며느리로만 봤어. 내 말 잘 듣는 며느리, 집안일 잘하는 며느리로만 만들려고 했어. 너의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어머니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서영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반찬을 보면 손이 떨렸다는 거 민준이한테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 나는 네가 내 반찬을 버린다고만 생각했지 왜 버리는지는 생각 안 했어.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서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뭘 해도 부족하다고만 하셔서 저는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반찬 하나 만들어도 어머니가 뭐라 하실까봐 무서웠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서영아. 집에 오셔서 냉장고 확인하실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쪽지 보면 손이 떨렸어요. 제가 뭘 또 잘못했나 싶어서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서영의 손을 꽉 쥐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너는 정말 잘했어.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진우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와 서영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한참 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나는 이제 너희 생활에 간섭 안 할게. 너희가 초대해주면 그때 올게. 반찬도 안 가져올게. 너희가 원하면 그때 만들어줄게.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이제는 서로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고맙다, 서영아.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영도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서영을 안았습니다. 서영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진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오늘은 가야겠다. 너희끼리 편하게 저녁 먹어라. 어머니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서영을 돌아봤어요. 서영아, 다음에 내가 초대하마.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민준이도 데리고 와. 네, 어머니. 그럴게요. 어머니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어깨는 가벼워 보였습니다. 진우가 문을 닫고 서영을 돌아봤어요. 괜찮아?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어머니 진심이신 것 같았어? 응, 진심이셨어.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나 봐. 서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우도 옆에 앉았어요. 서영이 진우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어머니도 변하셨고, 우리도 서로 이해하게 됐어. 그래, 다행이다. 진우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약속을 지켰어요. 무단으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수요일마다 찾아가 장을 봐주면 고맙다고만 했어요. 반찬을 가져가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요일별로 어머니를 챙기는 시스템도 계속 유지됐어요. 어느 일요일 어머니가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서영이랑 민준이도 데리고 와. 네, 어머니. 토요일 괜찮으세요? 그래, 토요일에 와라. 점심 먹고 가거라. 토요일 낮 진우 가족은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민준이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를 오랜만에 보는 거였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라. 민준아, 할머니 왔다. 어머니는 민준이를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가니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양이었어요.
앉아서 먹어라. 오늘은 그냥 편하게 먹자.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떠주며 말했어요. 서영아, 이거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안 맞으면 남겨도 돼. 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잘 먹을게요. 식사 시간은 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학교 생활을 물어봤습니다. 민준이는 점차 긴장을 풀고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웃었어요. 진우와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서영을 불렀습니다. 서영아, 이거 가져가라. 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서영이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봐라. 내 마음을 적었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방에 들어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서영에게 그동안 너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나는 네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랬다. 내가 참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는 너희 가족을 존중하며 살겠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어머니가. 서영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화해로 끝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부엌에서 내일 도시락을 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서영은 반찬을 도시락에 담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부엌 조명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냉장고는 서영이 정리한 대로 깨끗했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종이도 감시하는 시선도 없었어요. 이제 진짜 내 부엌이야. 서영은 도시락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에서 진우와 민준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은 부엌 조명을 끄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족 곁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평화로운 일상의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며느리의 용서, 그리고 손주의 한마디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 되길 바란다는 이유로 시작된 관심이 어느새 통제가 되고, 감시가 되고,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기 내어 사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무너진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는 혹시 이런 상처가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